어머니 연인 찾아 나선 효자. 옛날 옛적 깊고 깊은 산골 마을의 고즈넉한 초가집에 마음씨 비단결 같은 어머니와 하나뿐인 아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오셨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고 살림은 늘 빠듯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작은 초가집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해가 서산 너머로 붉게 저물어가고 땅거미가 짙게 깔릴 무렵 한길손이 먼지 쌓인 발걸음으로 그들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커다란 조리 바구니를 등에 메고 전국 팔도를 떠돌며 조리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조리장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여정의 고단함과 피로가 역력했고 지친 기색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초라하지만 정갈한 행색의 길손을 보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그를 집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물과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조리장사는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묵어갈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비좁은 초가집에는 손님이 편안히 묵을 만한 방이 따로 없었습니다. 방은 오직 두 칸뿐이었고 하나는 어머니가, 다른 하나는 아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조리장사를 차가운 밤길에 다시 내보낼 수 없었던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조리장사에게 편안히 하룻밤을 묵어가라고 권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지친 조리장사는 어머니가 내어주신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고요하고 달빛마저 희미한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조리장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머물렀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리에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을 때 조리장사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빈자리만이 어렴풋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텅 빈 방을 보자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과 함께 가슴 한편에 왠지 모를 그리움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하룻밤 잠시 머물다 간 인연이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듬직한 모습과 다정한 눈빛,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조리장사를 잊지 못하고 그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지냈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나 장꾼들에게 혹시 조리장사와 비슷한 사람을 보지 못했는지 묻기도 하고 혹시나 그가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여 문 밖을 서성이며 먼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도 어머니의 그리움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고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애틋함이 날마다 깊어져 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때로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조리장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고 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가 삶의 외로움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던 그 인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들은 미처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슬픔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깊은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무모해 보일지라도 조리장사를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조리장사를 찾아 나서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인사를 올리고 조리장사가 떠났던 그 길을 따라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오직 어머니의 그리움을 달래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들은 조리장사가 전국을 떠돌며 조리를 판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그의 이름도 고향도 심지어 그의 얼굴조차 희미하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막막하고 외로운 여행길이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얼굴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고개에서 고개로 묵묵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길가에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온몸이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어머니의 슬픈 얼굴이 떠올라 다시금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지나는 사람들에게 조리장사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묻고 혹시 그와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날은 멀리서 온 여행자에게서 조리장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조리장사가 머물렀다는 여관을 찾아갔다가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하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고 아들의 옷은 여기저기 헤어지고 낡아버렸으며 신발은 밑창이 닳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오랜 고생으로 몸은 수척해졌지만 아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조리장사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쉼없이 걷고 묻고 또다시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지나다 우연히 조리장사에 대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앉아있던 한 노인이 지나가는 아들에게 무심히 젊으니 혹시 이 근방에서 조립하는 사람을 찾으시오. 얼마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조리장사가 있었는데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쿵하고 땅으로 떨어진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인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조리장사가 바로 몇 달 전 이 마을에서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시신은 마을 뒷산의 한적한 곳에 쓸쓸히 묻혔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과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찾아 헤매던 조리장사가 결국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 슬픈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고 비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조리장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깊은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는 그의 시신이라도 찾아 어머니께 보여드려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노인의 도움을 받아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대로 한참을 헤매어 찾은 조리장사의 무덤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여기저기 흩어진 돌멩이들로 인해 그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아주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아들은 무덤을 보자 다시금 슬픔에 잠겼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정성껏 무덤 주변의 잡초를 뽑고 주변의 돌멩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조리장사의 유골을 수습하여 깨끗하고 하얀 천의 고이 감싸 품에 안고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그리움을 완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이나마 보여드리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험난했던 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품에 고이 안고 온 조리장사의 유골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품에 안긴 조리장사의 유골을 보자 어머니는 북받쳐 오르는 슬픔과 애통함에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는 초가집 전체를 뒤흔들 만큼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내 슬픔을 억누르고 마음을 추스른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기어이 그 사람의 유골까지 찾아왔으니 이제야 내 오랜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구나.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이제 저 사람을 편안히 좋은 곳에 묻어주거라. 그리고는 집안에 있던 가장 값비싼 재물인 곱게 짠 명주와 비단을 꺼내어 아들에게 건네주며 조리장사를 정성껏 좋은 곳에 묻어주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헤아린 아들은 그 뜻을 받들어 조리장사의 유골을 모시고 다시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간에 서서 아들의 무사함을 빌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주신 명주로 정성껏 조리장사의 유골을 감싸고 햇살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을 찾아 조심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무덤을 만들고 흙을 다지는 마지막 순간 아들의 눈에 무덤가에 무성하게 자란 풀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생긴 뿌리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뿌리는 다른 풀들과는 달리 맑고 영롱한 기운을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어떤 이끌림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그 뿌리 주변의 흙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그 뿌리는 놀랍게도
깊은 산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영롱한 빛을 내는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세월 땅속 깊이 박혀 있었던 듯한 크고 아름다운 천종 산삼이었습니다. 산삼의 영롱한 자태는 아들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이것이 분명 어머니의 지극한 마음과 자신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하여 내린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산삼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효심과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산삼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또한 산삼의 경이로운 모습에 매우 기뻐하며 감탄했습니다. 아들은 산삼을 정성껏 캐내어 깨끗하게 다듬고 매일 새벽 정성스레 다려 어머니께 조금씩 드렸습니다. 산삼의 신비로운 기운을 받아 어머니는 병약했던 몸이 점차 회복되어 더욱 건강해지셨고 얼굴에는 생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남은 산삼을 귀한 약재상에 팔아 넉넉한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집안 살림을 더욱 풍요롭게 꾸리고 넓은 논밭을 사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의 농사는 늘 풍년이었고 그의 재산은 날마다 불어났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과 인자한 어머니는 그 후로 어떤 부러울 것 없는 부유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조리장사를 향한 어머니의 애틋하고 지극한 마음,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험난한 길을 나섰던 아들의 깊은 효심이 결국은 하늘의 감동을 얻어 이렇듯 큰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인연이었지만 그 인연을 귀히 여기고 효를 다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내려주는 크고 놀라운 복이 따른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대대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효심과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칭송하며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효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산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사랑과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의 상징으로 길이길이 기억되었습니다. 그들의 초가집은 이제 작은 부잣집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늘 감사하며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효심 덕분에 여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조리장사와의 특별한 인연을 통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서로에게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